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됐을 때 고2 생각을 갖고 있다가는 굉장히 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항상 머릿속에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3월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맞고 적게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디가 약했고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잡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준비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6월 모의고사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와도 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런 거지. 결국엔 수능 시험장 가서 물론 이제 수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체조를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어찌됐건 11월까지 갔을 때 내 플랜을 잘 짜놓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6월달 모의고사를 여기서 준비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6월달 가면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를 봐야 돼? 9월을 준비하시고 그걸 가지고 11월을 준비해서 다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심적 부담감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플랜 3월달만 생각하고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다른 거 보지 마. 6월만 생각하고 6월 끝나고 9월만 생각하고 9월 끝나면 수능만 차근히 가줘야지. 너무 멀리 보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신속이라는 단어와 정합이라는 단어 고3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속 정합, 짱개정신이라고 하거든. 중국집 배달하듯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6월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냐면 정확히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끝나면서 여기서 한번 연습, 다시 여기서 한번 연습,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연습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신속하게 푸는 훈련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거는 과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이런 패턴으로 내가 플랜을 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이 반은 지금 유전 파트 반이기 때문에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유전 들어갈게요. 유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말할게. 질문하는 거 보면 내용이나 문제 스킬을 질문하기보다는 용어 정리에서의 모호성 때문에 알긴 알아. 그 단어는 아는데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약간 뭉퉁그려 읽거나 뭉퉁그려 해석을 해. 그러니까 약간 딱 마침표가 안 가지고 가다가 뭔가 찜찜함을 느껴지는 게 첫 번째가 용어 정리의 모호성이라는 거랑 두 번째로는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종류 유형이 있어. 근데 이게 이 유형하고 이 유형이 같은 유형, 문제는 다른데 같은 유형인지 다른 유형인지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6월달 동안은 이 유형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아주 쉽게 수특으로 예를 들게요. 수특으로 예를 들었을 때 수특이 있으면 2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 사실은 여기까지가 6월인 거야. 지금 마음 같아서는 3점짜리를 풀고 싶고 애들은 3점짜리를 원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기본 문제가 얘가 기본 문제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다 살이 이렇게 붙어요. 이게 2점짜리인 거야. 이게 2점짜리고 3점짜리는 이거에 살이 붙어서 조금 더 붙어있는 얘가 3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본 문제들, 2점짜리 문제들을 탄탄히 다지는 게 그래서 2학년 때 종종 했던 게 거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게 굳이 내가 기본 문제하고 2점짜리 수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심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만 잘 다듬어 놔도요.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것만 잘 해놔도 2점까지는 2등급까지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장 1등급을 요하지 마. 그리고 이때쯤 되잖아. 그럼 그 전에 만약에 딱 봐도 내가 그 전에 있잖아 미안한데 얘들아
얘야 너는 그냥 혼자 해. 3점짜리 혼자 해도 돼. 왜? 여기만 추가로 살이 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불안한데요? 그럼 불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짬나면 와서 모의고사 풀다가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모의고사 풀이반이 되겠지. 모의고사 풀이반 됐을 때 어떤 마인드로 오냐면 한두 문제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야 돼. 이걸 다 한다? 이게 아니라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나 혼자 하기 귀찮으니까 국영수 공부 충분히 했다가 그냥 잠깐 와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 까먹은 거 다시 복습한다, 문제 스킬 회복한다 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6월 되기 전에 빠른 친구들은 한 6월 되기 전에 느낌이 와.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만하자라고 해. 괜히 돈 아깝고 왔다 갔다 귀찮거든. 대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쭉 추려서 잠깐 들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너도 돈 안 들어서 좋고 필요한 것만 취해서 가도 되고 그러다 이제 6월 끝나고 나면 이제 이쪽에다가 근데 3점짜리 문제 풀려면 이 여기 있는 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점짜리 가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말상이에요. 그래서 고3들은 겨울방학 때 1, 2월에 뭔가를 다 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지금까지 경험상 1, 2월에 잡아놓고 간다? 잡았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가 성적이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느 단어는 맞추고 어느 단어는 약해. 이 유전 파트 쪽에서 얘가 내가 세포 분열하고 세포 주기 쪽이 약한 건지 사람의 유전 쪽이 약한 건지 유전병이 약한 건지 유전병이 약해. 그럼 유전병에서 세포 분열 파트와 유전병이 약한 건지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에서 약한 건지를 알고 내가 안다 모른다가 되는데 여기만 유전병만 잡으면 될 것 같아. 유전병 잡으려면요 앞에 세포 분열하고 사람 유전을 다 해야지만 유전병이 잡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정확히 모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이건 되게 그냥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격한데 수능시험장 가면 잘해야 3등급이야. 과학에서 3등급은요 솔직히 말할게 쓸데가 없어. 수학은 3등급에도 쓸데가 좀 있어. 과학은 3등급은 쓸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고3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랜을 짜서 장기적으로 즉 수능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림을 디자인을 끌고 나갈 건지 이를 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욕심이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과유불급. 과하면 절대 부족한 이만 못해져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결국에 이겨. 실제로. 그래서 못 버티는 애들이 다 웬만해서는 수시로 빠져. 그러니까 1, 2등급 말고 한 2, 3등급 애들. 뭐 1등급도 그래. 1등급인데 내가 1등급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서울연고대거든. 그럼 내가 1등급 갖고는 수시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면 빨리 내 길을 찾아 나서려고 가야 되고 불안하니까 수시로 빠져요. 특히 여학생들이 좀 그래. 막 열심히 하다가 6월, 7월 날씨 더워지면서 누구 원서 쓰고 어쩌고 계속 내 성적은 막 정체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불안해서 대학교는 가긴 가야겠고 좀 불안하고 수능시험이 잘 못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 수준을 좀 낮추는 방법 낮춰서라도 가자 그리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서울연고대들이 좀 독한 게 그런 게 있어.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거든. 자, 일단 그렇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진도는 개념은 요점 정리 형태로 가게 되고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유형 분석을 좀 해주면서 난이도 낮은 거, 난이도 높은 거를 두 개 다 보여주면서 요게 수준이 낮은 거고 요게 수준이 높은 거고 여기서 얘가 뭐 때문에 얘가 왜 수준이 높은지 요런 유형 분석을 주로 이 겨울방학에는 포커스로 해.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념을 안 되면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촬영 중인가? 아닌가? 촬영 중이구나. DNA랑 염색체. 솔직히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여기서 고2 올라온 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DNA와 염색체에서는 요거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 단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요거 하나. 상도 염색체라는 말 하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라는 말을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인트를 강약을 조절한다는 뜻이지 상동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 상동 염색체라는 어휘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부, 모, 상동 상태가 동일한 염색체 그게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합이 EN이 돼서 같은 뜻으로는 쌍 같은 뜻으로는 세트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요 단어가 나왔어. 요게 무슨 말 뜻인지 상동 염색체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 그래서 EN, 그리고 우린 쌍은 세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때 꼭 같이 기억할 단어가 있어. 반드시 묶여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 묶여야 되는 단어가 괜찮아. 대답 못해도 돼. 어떤 단어가 꼭 같이 다녀야 되게. 앞에 사실 힌트가 있어. 저 위에. 흰색 글씨. 이거 지금 염색체라고 썼죠? 그럼 여기 DNA가 들어가야 되지. DNA라는 말 대신에 DNA의 특정 부위를 뭐라고 해요? 나 왜 불안하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조건 수업해야 되나? 유전. 그치. 유전자지. 유전자. 그런데 지금 이 전제 조건이 뭐야? 두 개지. 서로 마주 보면서 맞짱 뜨는 유전자를 뭐라고 하게? 대립. 그렇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일단 틀리고 출발하는 보면 돼요. 운이 좋게 맞출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얘가 꼭 같이 따라다녀야 돼. 그래야 짐을 읽었을 때 나올 줄 알았어. 진짜 나왔네. 근데 왜 안 나왔지? 내가 어딜 못 찾았나? 어딨나? 이란 단어가 안 들어있지만 어딘가 있어. 라고 생각해야지. 읽다가 찾아내는 게 아니야. 떠올려줘야 돼요. 대립 유전자라는 녀석을 반드시 읽을 때 또 하나 절대 내가 이 유전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림이거든. 이제 그림 알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요 그림 요렇게 뭔지 알죠? 요렇게.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 즉 상동 염색체에 이고 두 번째로는 같은 위치, 그 다음에 한 형질을 하는 서로 마주보는 유전자의 쌍이라고 하죠. 이걸 보통 우린 다른 말로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대용. 사람의 유전할 때 다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할 때 이게 나왔을 거예요. 이때 이 틀을 잡아준 분이 누구야? 이 틀을 잡아준 분이 바로 멘델이라는 분이죠. 멘델. 이 멘델의 유전이 그래서 교과 내용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자세하게 안 하지만 이 멘델의 유전은 이거랑 그대로 세트로 쫓아다닌다는 거. 이게 세트로 다녀야 돼요.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당연히 그림을 갖추고 이게 떠올리면서 왜 떠올려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 단원의 여기를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이가 같이 섞여 있거든. 뭘 빼고 문제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잘해야 돼. 항상 머릿속에 얘가 나왔어. 멘델 안 나오고 완두콩 안 나오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마. 어떤 미친 이건 나쁜 거예요. 완두콩 초파리 안 나오는데요. 완두콩 둥근완두 주름진 완두라는 말 대신에 귀에 부착형 분리형이란 단어가 달라진 거지 풀이 접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델,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요거를 대립 인자, 단일 인자 유전으로서 세트로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염색 분체 하면 괜찮아. 몰라도 돼. 화 안 낼게. 그냥 나 혼자 속상하면 되지 뭐. 염색 분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게? 어떤 것도 좋아. 염색 분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우리 혜빈이 성실만해. 죽어. 이제부터는 진짜 연관 검색을 이렇게 떠올려주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푸는 거 안 중요해.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개념을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그 훈련이 중요하지 풀이 과정 푸는 거 성실한 거 별로야. 염색분치하면 복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 염색분체에 정의가 두 개예요. 정의가 뭐냐면 동원체에 연결된 염색체 가닥이라고 표현하거든.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그 염색체가 복제한 후 그 다음에 분열 전의 염색체 가닥이라는 말도 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똑같은 뜻인데 앞이 달라. 그러면 동원체가 뭐냐는 거지. 동원체가 우리 방주사가 쫙 왔을 때 딱 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데가 동원체인데 이 동원체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 복제를 했어. 그다음 분열하기 전에 이 염색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잡아주면서 고리적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 동원체는 다시 말하면 복제 후 분열 전에만 나타나는 그 위치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거지. 여기서 복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미안한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영어 단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고급 단어는 그때 가서 외우면 되는데 기본 단어까지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꼭 잡아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또 이렇게 묶어서 얘를 쑥 끌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 단어가 들어가. 분리. 즉 상동 염색체하면 얘네들을, 그 다음에 염색체하면 얘네들을, 그리고 얘네 둘을 가지고 내는 경우가 분리라고 해서 다 알겠지만 지금 개념 잡는 중이야. 여기서 체세포 분열 하고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때는 누가 분리가 돼? 염색 분체. 감수 분열은 두 군데, 제1하고 제2 할 때 여기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뭐가 이상이 생겼어. 비분리가 일어났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러면 사람의 유전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풀어봐서 다 알 거야. 제1감수의 비분리다. 보기 중에 제2감수의 비분리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데, 여기서 아까쯤에 이대로 다시 끌고 올게. 상동 염색체를 부모라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서 감수분열, 제1감수분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건 상동 염색체를 부모라고 했으니까 분리가 났으니까 뭐가 된가? 부랑 모가 나뉜 거지. 그걸 뭐라고 했어? 부계 쪽에서 N, 모계 쪽에서 N. 그래서 합이 2N이니까 여기서 나뉘었으니까 이제 뭐가? 부모에서 부면 부, 모면 모로 나뉘었으니까 2N이 N 된 거지. 근데 염색 분체를 보자. 복제라는 말을 썼잖아. 복제했었다는 걸 갖고 있던 거에 복제라면 2배가 된 거지. 2배가 된 게 나뉘었으니까 처음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2배가 됐다가 나누면 원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2n이 그대로 2n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는 n이 그대로 n이 된 거지. 첫 번째에서 2n이 n 됐으니까 n 가지고 n 된 거야. 이렇게 이 패턴을, 교과서적으로 패턴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개념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얘랑 얘를 갖고 내죠. 유전자인 듯 염색체, 염색체인 듯 유전자, 이렇게 패턴을 딱 구별을 시켜서 문제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때 접근 방법은 멘델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얘네들로. 그래서 문제상을 자세히 보면 분리적인 개념에서
문제성이 보면 알았을 때 상동 염색체 분리다, 염색분체 분리다, 뭐 제일감수분에서 비분리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뭐 핵형 분석, 핵상 분석. 아마 다음 시간에 뭐 2학년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2학년 들어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긴 할게요. 근데 지금은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너희들 정도면 불안하네. 좀 확 불안해지네. 일단은 여기를 좀 쓰면서 외워주세요.